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1.3%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상당히 급등해서 1.8%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장중 급락 출발 후에 20포인트나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횡보하다가 막판에 한 4포인트 정도 흔들고 또 야간에는 또 폭등이 나오는 뭐 그런 형태로 하루하루 지금 변동성이 폭발하는 장세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가성비적인 매매로 소규모로 거래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고 괜히 물량을 욕심내서 베팅을 해서 꼬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방향으로 잘 태우면 그보다 더 좋은 변동성은 없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 마음이 좀 급급해지고 잘못 이제 꼬이는 경우에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기 쉽다라는 거, 특히나 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10% 급락할 때는 풋옵션 매도에서 개인들의 손실이 수천억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장중 저점 대비 10배에서 20배 등등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콜옵션 매도자들의 큰 손실이 또 잡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뭐 손절 포함한 콜옵션 매수가 개인 쪽에서 많이 1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 뭐 섞여 있습니다. 콜 매도의 손절도 있고 콜 매수의 베팅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매도 포지션은 지금 개인들이 건드리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변동성 장세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의 프리가 높다고 해서 또 매도를 그렇게 잡으면 장중에 이제 커트가 잘 되면은 상관없는데 오버나잇은 특히나 금물입니다. 매수 포지션은 정말 큰 변동성이라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옵션 양압도 평상시보다 등압이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만기가 하루 남기고도 지금 등압이 6.0이 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변동성이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옵션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콜옵션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버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뭐 내일 뭐 밤사이 지나서 내일 장에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온다면 옵션의 프리 깎는 속도는 정말 빠를 겁니다. 네, 참고해서 꼭 잘 대응하시고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내용, 야간 선물이 1% 반등 후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야간 선물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반납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낮게 출발했었죠. 오늘 1.4% 정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부진의 시간의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장 초반 변수를 줬던 것이 우리 장 개장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간 찌라시성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HBM3 8단에 대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인데 12단은 아직 이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확인 중이라는 또 글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장 또 개장 직전에 이거는 찌라시성 보도로 확인이 됐죠. 삼성전자 측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예, 그렇게 익명의 보도라고 하는 말이 껴 있으면요, 익명의 누군가에 따르면 뭐 이런 게 뉴스 기사에 올라와 있으면 사실 찌라시성 보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내용에 의해서라도 뭐 삼성전자의 처음부터 이제 힘이 실리는 하루였긴 합니다. 뭐 갭 하락과 별개로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에서 폭발적인 거래가 그래서 나왔었고요. 다만 중간에 이제 일본발 호재가 나타나면서 더 힘을 이제 계속 이어갈 수는 있었죠. 자, 옵션 만기 하루 전에 높은 옵션 풀이에 주목하면서 옵션 움직임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자, 반대 매매 일정 오늘도 여전합니다. 물론 어제보다는 조금 그 규모가 당연히 줄었겠지만 9시 주식 현물 하한가 강제 주문 반대 매매 오늘도 많은 종목에서 나타났고요. 10시 CFD 반대 매매, 12시 선물 옵션 반대 매매, 14시 스탁론 반대 매매가 주르륵 일정이 있었습니다. 반대매매 영향 플러스 슈마컴 영향, 나스닥 급락 등으로 야선 1% 상승에도 1.4% 하락 출발했는데 그 자리가 거의 저점이었죠. 그 자리를 딛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본발 호재 20포인트 정도 밑에서부터 폭발이 나왔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이. 자, 일본은행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하락 사유가 뭐 잠시라도 일단 소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는 이제 추정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데 뭐 3월 일본계 은행의 해외 대출은 1조 달러 수준이고 1분기 일본 투자자 해외 순투자가 3조 4천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약 4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 일본은행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증시에 강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저점 대비 20포인트 대폭등하는 현상은 거의 흔히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죠.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하락 사유가 소멸되면서 일본도 반등이 크게 나왔고 미국 나스닥도 현재 뭐 1.5%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체크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물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아모레퍼시픽이죠. 어닝 쇼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25% 정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중국 사업부문 실적 쇼크가 나왔던 겁니다. 자, 중국 경기 부진의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하락은 이제 우리나라 소비 둔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고가 브랜드를 지향하고 이제 웬만하면 가성비를 챙기는 저가 브랜드를 쓰는 뭐 그 성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가격을 따지는 그런 소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생활 필수품에서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다른 중저가 브랜드들과 다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브랜드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분석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관련주 등 바이오 제약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엄청난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만 해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기존의 큰 급락 음봉을 거의 다 덮어내서 다시 추세대까지 추세 빛각까지 거의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바로 막혀 있죠. 이 부분을 뚫고 올라서는지 여부 이제 체크해봐야 되겠죠. 폭락장에서 개인의 하단부 손절이 나와야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번 장은 이제 특징이 지수 선물과 주식 선물 등에서는 즉 선물 등에서는 개인들의 손절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도 선물 5,700억대 매도가 나왔죠. 그러나 코스피 현물에서는 계속 매수로 받아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행스러운 일은 파생에서는 손절, 풋옵션 매도 강제 손절 등이 이제 포함됐죠. 어제 같은 경우는 풋옵션 매도 강제 손절 어제 12시 부근까지 보면은 이제 풋옵션 외가들이 쭉 올라올 때 마지막 이상급등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에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제 풋옵션 320풋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제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급락에 풋옵션이 폭발합니다. 막 몇만 퍼센트 폭발을 하죠. 여기 보면은 0.01짜리가 11.25까지 엄청나게 급등하는 1125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날에는 사실 풋옵션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장 반등 상황에서도 풋옵션이 갑자기 크게 이례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약간의 시스템 마비로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품매도를 완전히 쥐어짜내는 품매도 손절을 쥐어짜내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12시에 선물 옵션 부문 반대 매매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풋옵션 매도자들 손절 나오도록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손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2시 전에 담보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가 증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품매도자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 매매 시간이 끝나고 물량이 다 출회되니까 12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품매도를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통탄할 일이죠. 정말 큰 급등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가에 정말 큰 손실 개인들 수천억 손실에 달합니다. 그걸 보고 날렸는데 이틀 동안 날렸는데 그게 딱 일정이 끝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죽었어요. 품매도는 사실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갔다 오든 간에 다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담보 비율 문제로 마진콜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 강제 풋옵션 강제 손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생 쪽에서는 강한 손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들. 그리고 슈퍼개미도 삼성전자 선물에서 그렇게 고가에 7월 고가에 대량 매수를 들어가 있다가 완전히 시장이 폭락 무너져 버리니까 밑에서 손절이 많이 나왔었죠. 뭐 일부 롤오버를 하긴 했지만 대량 매도가 일단 출현했습니다. 근데 현물에서는 이제 폭락은 기회다,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개인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파생 수급과 현물 수급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런 폭락장에서는 사실 현물보다는 선물 옵션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쪽에서 레버리지 수급이 중요해요. 현물에서도 신용 미수 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파생에서 레버리지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물은요, 코로나 때 급락했던 그 2020년 3월 19일 그때도 개인들은 현물을 당시에 계속 매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죠. 연결 선물로 보시면 요 시기에 개인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당시에 계속 개인들은 현물을 물타기 해 줬습니다. 현물을 계속 물타기 하고 여기서도 계속 현물을 사줬어요. 대신에 파생에서는 다 털려 나갔죠. 여기서 일부 뭐 반대 매매들은 나갔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아무리 현물이라도 신용이나 미수들은 다 털려 나갔는데 그냥 현금으로 산 경우에는 그냥 개인들은 매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은요, 현물을 그 개인들 매수한 데다가 같이 팔면서 선물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선물을 쭉 사들였어요. 현물을 계속 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됩니다. 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을 파는 방향으로 롱 포지션,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현물을 외국인들은 막바지에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물부터 세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제대로 세팅하고 있나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때랑 또 다른 점이죠. 최근에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장중에 선물을 매수했다가 다시 뱉어내면서 단타치고 나가는 모습이 자주 잡힙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와 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떨구고 V턴으로 쭉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습니다만 그때랑은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물 계단식 기존 매물 공백 자리 체크, 이거 400부터 이제 쭉 그때 다 내려올 때 유효했던 숫자들이죠. 그다음 밑에서는 이제 354, 342, 34 모였는데 뭐 다 지나갔습니다. 354 정도 오늘 체크, 고점 체크를 좀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파생반에서도 당일에 사실 오늘 되게 러프하게 잡았거든요. 오늘 당일 움직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해서 장 초반에 시가가 좀 어디서 할지 불투명했으니까 좀 러프하게 잡았는데 334 정도를 일단 첫 번째 지지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45점 343.9 정도까지를 이제 1차 라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걸렸어요. 그 자리가 정말 넓은 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부터 요 부근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막히고 다시 돌파해서 지지를 받죠. 자, 저항대가 막혔다가 다시 돌파해서 그 자리가 지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탈해서 저항으로 막히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지 라인이 확인되면,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면 포지션은 저항대를 돌파한 매수 포지션이 되는구나를 인지해야 되겠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트레이딩이죠. 그냥 내가 포지션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환경이 갖춰지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그쵸? 안 그러면 무조건 100%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이 없다면. 그래서 만약에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저항점이었으니까 저항을 인식하고 여기서 익절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변동성이 꽤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라인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인도 마찬가지죠. 지지를 받는지, 돌파했던 자리가 이탈되지는 않는지, 지지받는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파생반 전용 특강 1강에서 다룬 내용일 겁니다. 꼭 시청, 공부
해주셔야 되고요. 반복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날라갔습니다. 어디까지요? 매물 공백 354 부근까지 날라갑니다. 정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반등이죠. 20포인트는. 그런데 지금은 그만한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봉하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당분간은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제가 계속 찜찜했던 내용, 오늘 당일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수급이 오늘 개인들의 콜이 많고 외국인들이 1조 원 사던 거 다시 또 반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콜 매도도 많고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의 품매수도 많고 조금 수급이 불안하다. 개인들의 현물 매수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이 354를 찍고 난 이 뒤부터는 조금 어색하다.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빗각을 그어드리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 또 4포인트 범위예요. 평상시에 4포인트면 하루에도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잘 평균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정도를 지금 잠시 동안에도 또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거를 다 이제 찝어 드렸던 거죠, 파생반에. 근데 이제 그 뒤에 종가 꼬리 달고 형성돼서 이제 야간에는 좀 강한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야간장은 좀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 미국장 개장 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강렬하네요. 다른 국가들보다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올라가서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서 야간에 좀 변동성이 앞으로 오늘도 지금 상당히 끝까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개장하면 또 야간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선물 슈퍼게이미가 오늘도 일부 손절을 했습니다. 결국 고점에 대량 매수 저점 부근에서 대량 손절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9월물로 롤오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8월물 미결은 이제 94만 계약 정도 남았고요. 이제 내일 하루 만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9월물 미결도 207만 계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대량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한 200만 계약 정도의 9월물 승부로 넘어갔다라는 거. 자, 어제 마감글 중에 이런 글을 제가 수급글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는 오늘 오전 1조 1천억대 매수해서 매도 2151억으로 마감됐습니다. 이거 어제 수급입니다. 그래서 최근 1조 원대 매수를 기록하다가 다 반환하고 마감한 구간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일본 금리 인상 때 페이크 반등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상한 지점이니까 매수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수 아니다. 그런데 하락 전환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급의 수급이 나왔죠.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수는 오전 1조 1천억대 매수해서, 자, 여기까지 똑같죠. 1천억대 매수해서 매도 2,519억으로 마감합니다. 어제는 매도 2,151억으로 마감합니다. 여기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단타 1조 원짜리 단타를 계속 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1조 원 정도 사면은 되돌리는 게 정말 솔직히 정말 자주 안 나옵니다. 웬만한 방향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1조 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 수급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시는 종가의 반대로 선물을 7천억가량 추가하면서 종합 선물 옵션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려놓습니다. 어제는 금융위기급 풋옵션을 공략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막판에 선물 매수로 해치 포지션을 강하게 들어왔었죠. 9천억 정도 들어왔었죠. 오늘은 이제 7천억 정도 추가하면서 하방이 아닌 상방 배팅을 완성시켜 놓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 콜옵션 매수가 98억 정도, 약간 110억대까지 갔다가 조금 줄어서 끝났는데, 어쨌든 콜옵션 매수 쪽으로 98억, 이게 일부 반대매매 손절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매수 쪽으로 잡혔고요. 금융투자 옵션 양매수 각각 콜 79억, 풋 96억이 잡혔습니다. 외국인 콜옵션 매도가 178억으로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정돈됐을 때 이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콜 매도가 많고요. 내일은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가 출발해도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갭은 이제 야간에 미국장 분위기에 따라서 뜰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저런 콜옵션 매도 금액은 이제 누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장중에 외국인 수급은 미니 선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지 못한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현물 매도, 코스닥 현물 매도, 코스피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미니 선물만 1950억 매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차익 모두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이제 개인 선물 매도 5,729억은 긍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파생 상품에서는 선물 옵션 분야에서는 개인들이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잘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홉 번째, 옵션의 등합은 오늘 6.01로, 즉
등가가 350인데 콜옵션이 2.91, 풋옵션이 3.10, 즉 합쳐서 6.01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고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의 프리가 높다, 즉 옵션의 변동성의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변동성 폭발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30포인트 내까지 내려온 변동성 지수가, 자, 변동성 지수 볼게요. 3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죠. 여기 장대 음봉으로. 근데 이게 20포인트 언더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포인트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는 하루 진폭이 평소의 수배에 달하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 체크합니다. 10번째, 향후 이번 하락파동이 뒤집어지려면 기술적으로 첫 장대 음봉에 전체 360을 돌파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밑으로는 오늘 찍어 누르면서 시작한 서킷 갭자리인 334부근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일본과 미국이 도달한 자리가 사실 여기에요. 우리가 조금 덜 도달했죠.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음봉 하나를 삭제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다시 돌리던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지받은 자리 너무 중요해요. 시작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이 떨어뜨려서 시작한 자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과 서킷 갭입니다. 여기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이틀 전에 서킷 걸렸을 때 그때 갭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지지받고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360을 돌파 안착하는 것, 혹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난번에 8월 1일에 체크했던 요 추세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것, 고개라도 들고 다음에 지지받는 것을 확인할 때부터 반등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수급이 환경이 받쳐줘야 되겠죠. 외국인 선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 자리, 서킷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게 좀 너무 깊다면 단계적으로 양봉의 중심 라인, 즉 전일 거래의 몸통 정도 부근에서 싸워서 어디가 이기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지금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어느 쪽으로도 지금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시장 이성을 잃은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성을 잃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진정이 될 때까지는 좀 봐줘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찍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4년 전에 코로나 급락장 이후에 1년 상승장을 봤기 때문에 많은 학습 패턴, 학습 효과를 가진 사람들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중으로 떨어지는 시장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패턴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최근에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급락장일 때는요.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하기에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일본은행의 소식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조건을 한번 보세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너무 요동치기 때문에 일단 달래기 이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면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이 되고 수급이 근거를 찾으면, 내가 여기서 붙어도 된다라는 근거를 찾으면 그때 비로소 천천히 접근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리하게 들어간 것은 단타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리하게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는 데이 단타를, 당일 단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카페에 저희 그 회원님들께서 매매하신 일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페 보시면 그 매매 일지를 안에 모두 다 보시고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옵션 매도 포지션 잡으신 분, 양매도 포지션 잡으신 분, 옵션 매수 포지션 잡으신 분, 옵션 양매수 포지션 잡으신 분, 선물 매매하시는 분, 합성 매매하시는 분, 다양하게 매매일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그렇게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도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공유 드리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목요일 월물 옵션 만기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점심시간 없이 풀타임 방송하는 날입니다. 내일 함께 시간 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